안녕하세요. 뇌물아울러울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 철학사 학원 제13장 주자, 제14장 육상산, 왕양명과 명대의 심학 부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두렴계, 소광절, 당현거, 이정을 집대성하여 리학 1파를 완성한 도학자입니다. 이번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성리학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성리학은 성명과 의리의 학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책에서 신유학이라고 부르게 되는 흐름입니다. 경학시대에 근문경학에서 고문경학을 살펴봤습니다. 이후 사상적 경향은 음양과 도가, 불가와 종합되었고 이를 현학이라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유교의 언어로 정리한 신유학으로 일컬어지는 송명도학의 학문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이학의 관점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주자였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자학은 이후 과거시험의 기본서가 되었습니다. 주의의 사서주해는 원명 이후 사서의 국가주해가 되어 그 후 과거는 사서를 고시 출제의 범위로 삼아 그 제목은 반드시 주희의 주해에 근거했으므로 만약 답안이 주희의 주해에 위배되면 합격될 가망은 없었다. 주희의 지위도 이에 따라 격상되었다. 주자는 형 이상의 세계와 형 이하의 세계를 구분했습니다. 그는 형 이상을 도라고 했고 형 이하를 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형체가 있고 모습이 있는 것을 기라고 하고 그것이 기인 까닭으로서 리를 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물에도 사물이 되는 이치인 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물의 리는 그 사물의 가장 완전한 형식이자 그 사물의 최고 기준이기 때문에 극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주자는 도리의 정점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태극이라고 했습니다. 주자가 말한 태극이란 플라톤의 언어로 표현하면 선의 이데아인 것입니다. 주자가 말한 태극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 태극은 음양, 오행의 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텅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정은 기이다. 태극 가운데 동정의 리가 있기 때문에 기는 그 리를 얻어 동정의 신뢰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운동하는 것은 양이고 고요한 것은 음이다. 음양은 또한 형이하의 존재이다. 형이상의 동정의 리의 경우는 운동도 없고 고요도 없으므로 즉 동정을 논할 수 없다. 각 사물에는 그 사물이 그러한 까닭으로서의 리가 구비되어 있을 뿐더러 태극의 전체도 구비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형이상의 리 세계는 오직 리만 있지만 형 이하의 구체적 세계의 구성은 기에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풍우라는 이를 그리스 철학과 비교했을 때 리는 형식이고 기는 진료와 같다고 했습니다. 주희는 리와 기를 도학에서 가장 중요한 범주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사물을 낳는 근본이고 하나는 사물을 낳는 도구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구체적 세계는 기에 의해서 조작되는 것인데 기의 조작은 반드시 리에 따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리는 구체적 사물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자의 체계에서 보면 하나의 리는 반드시 개체의 사례에 앞서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주희는 태극 안에 움직임과 고요함, 즉 동정의 리가 있고 기가 그 리에 따라 실제로 운동하고 고요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의 우주 형성론입니다. 기의 운동은 양기가 되고 기의 고요는 응집하여 음기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음양을 기로 보고 오행을 진료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 구체적 세계의 모든 종류의 생명과 사물의 나타남은 먼저 기화에서 비롯되고 그 다음은 형생에 의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물이 나타난다면 이제 각 개체의 속성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를 주의는 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각 사물을 말하면서 모든 사물 개체 안에는 하나의 태극이 있고 그것은 태극의 전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로서의 리가 기에 실현될 때 기에 얽매여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에도 맑은 기를 얻는 사람 또는 탁한 기를 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명한 기를 타고난 사람이 성인이고 혼탁한 기를 타고난 사람이 우인이다. 주자는 이 이론이 맹순 이래 육아에서 쟁론해온 성선, 성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리만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아닙니다. 리는 반드시 기와 결합해야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하는 것은 구체적 세계에서만 가능하므로 기와 리가 결합한 이후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자는 심과 성과 정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성은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선하지 않음이 없고 정은 구체적 세계 속의 사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생기는 장소가 바로 마음인 심이라고 정리합니다. 이로써 성은 마음의 리이고 정은 마음의 활동이라는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재가 마음의 능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력에 해당한다고 체계화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리를 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성과 정
정이 작동하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인, 의, 예, 지를 성이라고 말하고 이를 도덕적 원리라고 정리합니다. 이는 맹자의 학설을 계승한 것입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이에 해당합니다. 도학의 주요 목적은 우리의 정신경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상은 이 세계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주목합니다. 도덕을 정리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어떻게 자신을 수행할 것인가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물입니다. 인성은 몰래 청명하나 우리의 현조는 마치 보석이 물속에 있어서 흐려져 그 빛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으니 흐린 물을 제거하면 보석은 예전처럼 저절로 밝아진다. 자기 스스로 인욕에 의해서 가려졌음을 깨달을 수 있으면 곧 계명되므로 오직 이 점을 중심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하여 경물을 추구하여 오늘 하나의 사물을 궁구하고 내일 또 하나의 사물을 궁구하기를 마치 유격대가 포위 공격하여 성을 공박하듯이 하면 인욕은 저절로 녹아 없어질 것이다. 경물로 하나의 사물을 하나씩 궁리하다 보면 우리는 치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알을 온전히 이루려면 사물의 이치를 궁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물 전체의 알을 향해 매일 궁리하다 보면 온갖 사물의 안팎과 깊이와 윤곽 등이 전부 파악되는 때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수양하는 사람의 마음이 온전한 본체와 광대한 작용도 전부 밝아진다고 주자는 정리했습니다. 주자는 경물치지로 자기 수양에 이른 성인은 시국 평천하의 도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물을 성실히 행해서 치지에 이른 사람은 성현의 임금이 되고 그런 사람이 하는 정치가 바로 왕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철학자들은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패정보다 인으로 백성들을 감화시키는 왕정이 높은 경제의 정치라고 보았는데 이 갈림길은 경물의 수양을 철저하게 하는 것의 차이에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주자가 도학의 리학일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주자와 같은 시대에 도학의 심학일파를 세운 사람은 육상산입니다. 육상산은 주자가 따랐던 정의천의 수행 방법인 경물이 자신을 손상시키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반면 정명도가 말했던 배우는 자는 먼저 인을 인식해서 그 자리를 알고 보존하면 된다는 것에는 감흥하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나중에 전체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체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도안의 마음이 하나인데 이를 쪼개서 궁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학문의 목적 자체가 마음의 편견을 제거하고 그 본체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의 근본을 알면 그것으로 자잘한 해석들에 얽매이는 것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육상사는 주자와 논쟁했는데 경물을 통한 지루하고 긴 학업은 끝내 정신적으로 피로하게만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자와 육상사는 도학의 리학과 심학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이는 정의천과 정명도에 의해 시작된 학문을 계승 발전시킨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사상을 발전시키면서 주자는 성증리라고 했고 육상사는 심증리라고 했습니다. 성과 심 두 글자가 주자와 육상산 철학의 중요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주자에게 마음은 리와 기가 합하여 생긴 구체적 사물입니다. 따라서 추상적인 리와 같은 세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사는 심증리라고 해서 이 세계는 단 하나의 세계이고 이것은 마음과 일체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곧 우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상사는 하늘에 속한 성과 사람에게 속한 심은 동일한 세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리와 인욕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것 역시 주자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이렇게 주자와 다른 심학은 육상산 이후 250년 후에 왕양명이 계승해서 체계화하게 됩니다. 정명도 이후 육상산을 거쳐 도학 중에 심학 이론을 완성한 인물이 바로 왕양명입니다. 그는 주자와 육상산으로부터 250년 후 인물입니다. 이미 주자학이 중국 문화권에서 중심적 사상으로 자리 잡은 후였습니다. 왕양명도 처음 공부의 시작을 주자학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부를 할수록 왕양명은 사물의 리와 내 마음이 끝내 이분된다고 느끼고 심학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던 중에 돌연 깨달음을 얻고 성인의 도는 내 성 안에 자족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로써 왕양명의 핵심 사상인 실양지를 체계화하게 됩니다. 실양지는 맹자의 치지와 유가의 경전인 대학에서 말하는 양지를 결합한 개념으로 심증리, 즉 지행합의를 주장하는 개념입니다. 유교의 경전 대학은 대인의 학문입니다. 여기서 대인은 완전한 사람, 즉 사람의 리를 완전히 실현한 사람을 뜻합니다. 천지 만물과 일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대인은 사물과 일치되는 인의 마음으로 실양지를 실천합니다. 자기의 양지를 속이지 않으면 그것이 곧 경물이자 치지이고 성의와 정심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지는 아는 것이고 실양지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양지의 지가 완성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행위의 알을 반영해야 한다고 왕양명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막은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했고, 알면서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제대로 안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막은 이 세계는 모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암과 행동이 따로 구분될 리 없습니다. 그래서 행은 지의 완성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행합일에 이른 사람은 천지 만물을 하나로 여기지만 실제로 사람의 삶은 다른 사물의 희생 없이 자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서 왕양명은 양지를 설명할 때 일정 범위 안에 인간의 이기심을 허용합니다. 이는 앞서 맹자가 말했던 사랑의 차등 개념과 일치합니다. 사람은 결국 모든 일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사랑 역시 자신의 신체를 출발점으로 삼아 그로부터 넓혀 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자신의 신체를 중심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양명의 철학은 천하의 마음밖에 사물이 없고 마음은 단지 하나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는 악이란 우리의 정욕이 바랄 때 적당함을 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7가지 감정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양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편견은 제거되고 본체가 회복된다고 해석합니다. 실정에 집착하면 안 되는 까닭은 조금이라도 집착을 두어 분노가 적당함을 넘는 것은 확연대공한 본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경에 첫 생각에 대상에 집착하면 번뇌이나 다음 생각에 대상을 벗어나면 곧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분노를 가지는 것은 생각이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성인의 기쁨은 기뻐해야 할 대상에서 오직 성인의 분노는 분노해야 할 대상에서 오니 기쁨과 분노를 소유하지 않는다고 함은 의도적으로 기뻐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왕양명 이후로 시막이 도학에서 크게 성행하게 됩니다. 시막을 왕양명이 체계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자학의 리학과 양명학의 심학이 중국 철학 성리학의 두 중심으로 완성됩니다. 주자의 후학들은 리학의 성증리와 심학의 성증리의 차이점을 이미 극히 명백하게 이해했다. 다만 리학자의 철학은 두 세계를 필요로 하고 심학자의 철학은 하나의 세계만 필요로 한다는 점은 지적하지 못했다. 어쩌면 우리는 주자학과 양명학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철학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중국 철학사 책을 공부해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 정치사를 해석하는 수많은 언어들은 주자학과 양명학이 있는데 이 언어들을 접하다 보면 이것이 도교인지 유교인지 모르겠고 불학의 개념이 섞여 있는 것 같다가 음향가가 돌연 출연해서 중국 철학은 혼란스러운 것이고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자백가 시대부터 정리해보니 왜 주자학과 양명학으로 세계화되었는지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흐름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상과도 맞닿는 철학의 바탕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였습니다.